심장이 뛰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울산 HD 현대중공업조선소의 거대한 도크에서 물살을 가르며 바다 위로 떠오른 함정. 바로 대한민국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급 2번 함다산 정약용함입니다. 만재 배수량 12,000톤. 한국 해군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강력한 전투함이자 동북아 전략 균형을 뒤흔들 괴물이라 불릴 만한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은 단순한 진수식이 아닙니다. 이는 곧 대한민국 해군의 미래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자 세계가 주목하는 역사적 사건입니다. 2025년 9월 17일 수많은 귀빈과 관계자들이 모인 가운데 거행된 진수식은 한 나라의 자존심과 전략적 의지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미국의 알레이버크급, 일본의 아타고급보다 더 큰 체급으로 설계된 이 함정은 단순히 크기 경쟁을 넘어 새로운 해양 패러다임을 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불과 2024년 말 일본 함 정조대왕함이 실전에 투입된 지채 2년도 지나지 않아 또 한 척이 등장했다는 사실은 세계적으로도 놀라운 속도입니다. 한국이 얼마나 전례 없는 속도로 차세대 함정을 전력화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정조대왕급의 진수는 단순한 군사행사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동북아 해역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시험을 거듭하고 있고 중국은 항모전단과 극초음속 무기를 앞세워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일본 역시 이미 8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보유하며 사실상 대양 해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세종대왕급을 넘어서는 초대형 이지스 구축함을 내놓는 것은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선택이었습니다. 특히 다산 정약용함이 지닌 의미는 단순한 함정 한 척을 넘어서 있습니다. 이 함정은 대한민국 해군이 더 이상 한반도 주변 방위에만 머무르지 않고 태평양, 나아가 인도양까지 작전 반경을 확대할 수 있음을 전 세계에 알리는 상징입니다. 다시 말해 한국 해군 이근에 해군에서 대양 해군으로 도약하고 있다는 확실한 메시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이 함정의 압도적인 체급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습니다. 경하 배수량 8,200톤, 만재 배수량 12,000톤 이라는 수치는 미국 알레이버크급 약 9,800톤, 일본 아타고급 약 10,000톤, 기존 한국 세종대왕급 약 11,000톤을 모두 뛰어넘습니다. 이 수치 하나만으로도 다산 정약용함이 세계 최강급 구축함 반열에 올랐음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은 연료, 더 강력한 엔진, 더 긴 항속거리, 더 넓은 작전 반경을 의미합니다. 이는 곧 한국 해군이 본격적으로 원양 작전에 나설 수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이 함정의 덩치가 커진 또 다른 이유는 최신 무장과 센서를 수용하기 위해서입니다. 다기능 위상 배열, AESA 레이더,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최신 전자전 장비들은 더 큰 전력 공급과 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정조대왕급은 기존 구축함보다 한층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단순히 커지기만 한 것이 아니라 스텔스 설계까지 반영해 레이더 반사 면적을 줄였습니다. 다시 말해 거대한 체급에도 불구하고 적의 레이더에는 잘 보이지 않는 괴물로 진화한 것입니다. 여기에 담긴 의미는 단순한 무기 경쟁을 넘어섭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해양 전략에서 더 큰 판을 준비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국가적 선언입니다. 이제 한국 해군은 한반도 주변을 넘어 국제해양 질서의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전 세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등장, 그 자체가 전략적 메시지인 셈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바로 수직발사관 VLS의 구성입니다. 기존 세종대왕급은 무려 128셀에 달하는 수직 발사관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본다면 정조대왕급은 88셀로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40셀이나 감소한 것이니 전력이 약화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국 해군의 전략적 판단이 숨어 있습니다. 단순히 셀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무기를 담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정조대왕급에는 기존의 KVELS-1 대신 대형화된 KVELS-2가 본격적으로 탑재되었습니다. KVELS-2는 기존보다 크고 깊어 훨씬 큰 체급의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사관 개수가 줄어든 대신 탑재할 수 있는 무기의 파괴력과 전략적 가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쉽게 말해 작은 총알 여러 개를 줄이고 대신 대형 미사일 몇 발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선택은 단순히 전력 보존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의 전력 투사를 가능하게 합니다. 가장 주목할 무기는 함대지 탄도미사일입니다. 과거 충무공 이순신급이나 세종대왕급이 주로 운용했던 것은 아음속 순항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순항미사일은 속도가 느리고 비행 궤적이 단순해 적의 방공망에 쉽게 포착될 위험이 컸습니다. 반면 정조대왕급은 KVLS-2를 통해
함대지 탄도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유사시 북한의 지하 벙커, 지휘소, 핵심 전략 거점을 깊숙이 타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바다 위에 떠있는 해군 함정이 육군의 전략 무기를 대신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는 해군의 역할과 위상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혁명적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조대왕급은 SM-3와 SM-6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습니다. SM-3는 탄도미사일 궤적의 중간 단계에서 요격을 수행하고 SM-6는 종말 단계에서 요격을 담당합니다. 다시 말해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이 한반도 상공을 넘어올 때 그 중간과 종말 단계 모두에서 요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한 척의 구축함이 제공하는 다층 방어망은 단순히 해군력 강화에 그치지 않고 국가 전체의 방공망을 보완하는 이로써 정조대왕급은 단순히 공격 능력만 강화된 것이 아니라 방어 능력까지도 압도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28셀이라는 숫자가 주는 위압감이 전부였다면 이제는 88셀로도 훨씬 더 전략적인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발사 반수가 줄었다고 전력이 약화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본질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정조대왕급은 숫자를 줄이는 대신 질적인 강화를 선택했고 그 결과 전혀 새로운 차원의 전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변화를 통해 다산정약용함은 단순한 전투함이 아니라 하나의 전략 자산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 척이 곧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전략적 무기로 평가받는 것입니다. 이는 한국 해군이 더 이상 양적 확대만을 추구하지 않고 질적 우위를 통해 새로운 길을 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바다 위의 이동, 요새 동시에 공격과 방어를 모두 아우르는 전략적 플랫폼이 바로 다산 정약용함입니다. 여기에 더해 전자전 능력도 대폭 향상되었습니다. 최신 전자전 장비와 위상 배열 레이더가 다중으로 배치되어 적의 전파 교란, 탐지, 추적을 더욱 정밀하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적의 미사일을 막는 수준을 넘어 전장을 지배하는 능력을 갖춘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체계가 네트워크 중심전과 결합되면 정조대왕급은 단순히 전투에 참여하는 전력이 아니라 전장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주변 함정과 항공기, 심지어 위성과 연결되어 전장을 하나로 묶는 중심축이 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진수는 단순한 해군 전력 보강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세계에 던지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한국 해군은 더 이상 한반도 연안 방위에 머물지 않고 대항에서 작전을 수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선언입니다. 북한을 향한 억제력, 중국과 일본을 향한 경고, 그리고 국제사회에 보내는 자립적 해양 강국의 선언이 모두 이 함정 한 척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2025년 초 대한민국 해군은 조직 개편을 통해 새로운 사령부를 출범시켰습니다. 바로 기동함대 사령부입니다. 기동함대는 단순히 전단 수준의 전력이 아닙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것을 넘어 동북아 해역에서 동시에 발생할 수 있는 다중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심장입니다. 이 기동함대는 총 3개의 기동전단으로 편성되며 각 전단은 최대 6척의 구축함으로 구성됩니다. 완편 시 총 18척의 구축함이 한국 해군의 핵심 전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숫자가 아닙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6척, 세종대왕급 3척, 앞으로 배치될 KDDX 6척, 그리고 정조대왕급 3척이 모두 포함됩니다. 이들은 각각 강력한 능력을 지니고 있지만 특히 정조대왕급이 중추로 불리는 이유는 3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체급과 배수량입니다. 12,000톤급의 체급은 단순히 크기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더 강력한 무장을 싣고 더 멀리 항해하며 더 오래 작전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는 한국 해군이 전례 없이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둘째, 전술적 다양성입니다. 기존의 구축함들이 주로 대공과 대함 전투에 집중했다면 정조대왕급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지상전략 타격까지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해군이 단순히 해역을 방어하는 병종이 아니라 육지 깊숙한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할 수 있는 전략 병종으로 변모했음을 보여줍니다. 바다 위에서 제해권을 장악하면서 동시에 지상 목표를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정조대왕급의 차별성입니다. 셋째, 지휘통제 허브로서의 역할입니다. 정조대왕급은 최신형 이지스 전투체계와 첨단 통신 네트워크를 갖추고 있습니다. 단순히 전투에 참여하는 함정이 아니라 전단 전체를 지휘하고 통제하는 플랫폼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네트워크 중심전에서 중심축으로 작용한다는 의미이며 주변 함정과 항공기, 심지어 위성과도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며 전장을 하나의 통합된 전투 공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정조대왕급 3척과 KDDX 6척, 그리고 기존 충무공 이순신급과 세종대왕급까지 모두 합쳐 총 18척의 구축함이 완편된다면 한국 해군의 기동함대는 단순히 숫자상으로도 일본 해상자위대나
중국 해군 일부 전력에 필적하는 수준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작전 효율성과 전략적 운용 능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한 양적 비교가 아닌 질적 우위를 확보함으로써 한국 해군은 새로운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정조대왕급은 기동 함대 의리더급 함정으로 평가받습니다. 크기와 무장, 지휘 능력 등 모든 면에서 타 함정들을 압도하며 전력의 중추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산 정약용함의 진수는 단순히 한 척의 함정이 늘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 해군 전체 전력 운영 구도의 균형을 재편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국 해군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변화를 통해 전 세계 해군사에서 주목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등장은 동북아 전략 구도를 어떻게 바꾸게 될까요? 첫째, 북한에 대한 압도적인 억제력입니다. 기존의 억제력은 주로 육군과 공군의 전략 무기에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급은 바다에서 직접 지상 깊숙한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북한은 단순히 지상 방어망만으로는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는 북한이 어떤 도발을 감행하기 전에 수십 번 생각하게 만드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바로 바다에서 날아드는 전략 무기라는 새로운 위협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 중국과 일본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중국은 항공모함 전단을 기반으로 태평양에서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고 일본 역시 8척의 이지스 구축함을 기반으로 사실상 대양 해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한국이 정조대왕급이라는 12,000톤급 구축함을 내놓는 것은 단순한 전력 보강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더 이상 주변국의 힘에 밀리지 않고 오히려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리는 선언입니다. 특히 아타고급이나 알레이버크급보다도 더 큰 체급과 강화된 무장을 탑재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해양 전략은 명백히 한 단계 격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해양 전력의 완전한 자립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에 상당 부분 의존해왔습니다. 하지만 정조대왕급의 등장은 한국 해군이 독자적으로 원양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적 자립을 넘어 외교와 전략에서도 주권적 선택의 폭을 넓히는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국은 이제 스스로의 힘으로 해양 안보를 책임질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게 되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요소로 작용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이름 그대로 역사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정약용이 새로운 사상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 함정은 대한민국 해군의 새로운 해양 전략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그 상징성은 단순히 과거의 이름을 빌려온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혁신과 도전을 체현하는 것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결합된 이 이름은 곧 한국 해군이 걸어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나침반이기도 합니다. 진수식에 참석한 이들에게는 단순히 배 한 척이 바다 위에 떠오르는 장면 이상의 감동이 있었습니다. 이는 국가의 의지, 국민의 자부심, 그리고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려는 집단적 열망이 응축된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함정 위에 새겨진 이름다산 정약용은 곧 한국 해군의 새로운 도전장을 상징하며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전장의 중심에 이 이름이 울려 퍼질 것입니다. 이제 한국 해군은 더 이상 방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적극적 억제, 능동적 방어, 전략적 타격이라는 세 축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힘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이끄는 중심에 바로 다산 정약용함이 서 있습니다. 이 함정은 한국 해군의 현재이자 미래이며 동북아 해양 질서의 새로운 균형추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진수는 한국 해군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신호탄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많은 땀과 시간이 숨어 있습니다. 하나의 차세대 구축함을 설계하고 완성하는 과정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국가적 역량의 총체적 집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설계 단계에서부터 진수까지 무려 10년 가까운 세월이 걸렸고 이제 진수 후에도 수년간의 시운전과 무장시험, 전투체계 점검 과정을 거쳐야만 완벽한 전력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따라서 2026년 해군 인도라는 일정은 단순한 목표가 아니라 한국이 이미 지금부터 새로운 해양 전략 시대를 준비하고 있음을 알리는 강력한 메시지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기술적 독자성입니다. 과거에는 해외 기술에 크게 의존해야 했던 분야들이 많았지만 정조대왕급에서는 국내 기술 비중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AESE, A-다기능 위상배열 레이더, KVL-S2, 첨단 전투체계, 전자전 장비 등은 상당 부분 한국이 직접 개발하거나 주도적으로 통합한 기술들입니다. 이는 단순히 무기 수입국에서 벗어나 자국의 전략을 반영한 무기체계를 독자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했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함정 건조 과정은 단순한 국방사업이 아니라 국내 산업 전체에 파급 효과를 미쳤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업계, 방산업체, 전자통신기업 등이 대거 참여하면서
수천 개의 부품과 시스템이 국산화되었습니다. 이는 한국 경제와 산업 생태계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방위산업 자립이라는 목표를 한층 가까이 당겼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단순히 해군 전력이 아니라 국가산업 역량의 집약체라 할 수 있습니다. 전략적 차원에서도 이 함정이 가지는 의미는 큽니다. 한국 해군은 그동안 주로 북한과의 대치에 초점을 맞추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중국과 일본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해양안보 환경을 고려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이러한 변화된 안보 환경 속에서 한국이 단순히 한반도의 바다를 지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넓은 해양에서 적극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실질적 증거입니다. 무엇보다 이 함정은 국제협력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군과의 연합작전, UN 해양안보 임무, 해적 퇴치, 국제인도주의 작전 등에서 한국 해군의 위상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과거 한국 해군이 청해부대 파병을 통해 보여주었던 기여는 이제 정조대왕급과 같은 초대형 구축함의 등장으로 훨씬 더 확대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역 안보를 넘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목소리를 키우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 다산 정약용함은 단순한 전투 플랫폼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대양 해군으로 나아가겠다는 전략적 결심의 상징이며 국내 산업과 과학기술의 결실이고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위상을 구축할 수 있는 토대입니다. 이러한 다층적인 의미가 한 척의 배에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진수식은 단순한 군사적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여주는 역사적 장면으로 평가되는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진수는 한국 해군이 단순히 함정을 늘리는 수준을 넘어 새로운 해양 전략을 실행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함정이 앞으로 어떤 미래를 열어갈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첫째, 북한에 대한 억제력은 단순히 전술적 차원이 아니라 전략적 차원으로 격상됩니다. 바다 위에서 지상 깊숙한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도발을 감행하기 전부터 무력한 공포를 느끼게 만듭니다. 단순히 맞대응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억제하는 힘을 갖게 된 것입니다. 둘째, 중국과 일본과의 경쟁 구도에서 한국은 새로운 위치를 점합니다. 지금까지 한국은 두 나라에 비해 전력 규모에서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정조대왕급의 등장은 이 구도를 뒤집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아타고급이나 알레이버크급보다 더 큰 체급, 더 강력한 무장, 그리고 최신 지휘 통제 능력을 통해 한국은 이제 결코 뒤지지 않는 해양 강국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서 한국의 발언권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입니다. 셋째,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확대입니다. 한국 해군은 그동안 연합훈련과 국제파병에서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조대왕급과 같은 전략급 구축함을 바탕으로 더욱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해적 퇴치, 인도적 지원, 국제해양 질서 수호 등 다양한 임무에서 한국은 단순한 참여국을 넘어 핵심 기여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전략적 가치 역시 크게 높여줄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이 가지는 또 다른 의미는 상징성입니다. 이름 그대로 조선 후기 실학자 정약용이 새로운 사상의 시대를 열었던 것처럼 이 함정은 한국 해군이 새로운 전략 시대를 여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그 상징성은 국내외에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한국은 더 이상 주변 강국에 종속된 해군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대양을 항해하는 자주적 해군이라는 선언입니다. 진수식에서 울려 퍼진 함포의 소리, 그리고 물살을 가르며 떠오른 함체의 모습은 단순한 장관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대한민국이 걸어가야 할 길을 선명히 보여주는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국민들은 이 장면을 통해 자부심을 느꼈고 세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단순한 무기체계가 아니라 한국이 해양 강국으로 나아가는 길 위에서 빛나는 등대와 같은 존재입니다. 앞으로 한국 해군은 정조대왕급과 KDDX, 세종대왕급, 충무공 이순신급이 함께하는 기동함대를 통해 전례 없는 전력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다산 정약용함이 서 있습니다. 이제 한국은 단순한 방어적 해군이 아니라 전략을 설계하고 판을 주도하는 해양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다산 정약용함의 이름은 앞으로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해군의 위상과 함께 기억될 것이며 그 존재 자체가 한국의 힘을 상징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이번 진수식은 하나의 배를 띄운 행사가 아니라 한국 해군의 미래를 선포하는 자리였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렸고 대한민국은 그 함포와 함께 해양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언했습니다. 이제 동북아의 바다는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새로운 균형, 새로운 전략, 그리고 새로운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